중앙일보와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방정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SNS 계정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공항에서 무비자로 입국하는 방문객들이 이스타 신청 때 기입한 SNS 계정을 이용해 국내 활동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은 한국을 비롯해 38개 나라입니다. 이 조치는 순위파 급진주의 무장단체인 IS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를 사전에 적발하고 입국을 저지할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17년 새해부터 뉴욕, 뉴저지의 각종 규정과 제도들이 상당수 바뀝니다. 먼저 2017년 3월 19일부터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메트로카드 일주일 무제한 요금이 $32로, 30일 무제한 요금은 $121로 오릅니다. 다음은 최저임금 인상안입니다. 현재 시간당 $9인 뉴욕주 최저임금은 최대 $11까지, 그 외 지역은 최대 $10 10센트까지 인상됩니다. 다음은 연금 수령액에 관한 이슈입니다. 사회보장연금 수령인들은 1월부터 지난해보다 0.3% 많아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만 66세 이상 노인들은 매달 $5 이상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다음은 뉴욕시 보석금에 관한 이슈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했던 보석금을 1월부터는 법원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뉴욕시의 모든 1인용 공중 화장실은 모두 남녀 공용 화장실로 변경됩니다.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 수년간 렌트를 내지 않고 거주하던 악성 테넌트가 강제 퇴거 조치될 전망입니다. 이들 세입자들은 모두 타인종으로 6,000 스퀘어피트를 사용하면서도 지난 5년간 렌트비 $10만 이상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악성 테넌트 2가구에 퇴거 명령을 내렸으며 그중 한 가구는 6주 내로 퇴거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가 선정한 2016년 10대 뉴스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지난 1월 말부터 미전역에 확산된 지카 바이러스입니다.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는 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특히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표결이 양분되면서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려 서류 미비자들의 추방 유예는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김영란법 이슈입니다.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모두 적용돼 해외의 한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네 번째 이슈는 뉴욕주 상원의원 선거 한인 후보 낙선 이슈입니다. 정승진 후보가 8선 현역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의 벽을 넘지 못해 모두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인 네일업계 뉴욕주 소송입니다. 네일업계는 주정부의 임금보증 채권 의무와 환기시설 의무 설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현재 위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맨해튼 첼시 폭탄 테러입니다. 첼시에서 사제 폭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터져 29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용의자는 뉴저지주에 사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시민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는 뉴저지 호보큰역 열차 탈선 사고입니다. 출근 시간대 뉴저지에서 열차가 탈선한 후 플랫폼으로 돌진하여 1명이 사망하고 승객 114명이 부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소식입니다. 대선 역사상 최대 이변으로 불리는 45대 대통령 선거는 중서부 지역 백인의 표심이 집중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아홉 번째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식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가결되면서 모든 직무가 정지됐고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뉴스는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8년간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장애인 공익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이 건물이나 시설 이용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차별금지법의 근거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같은 규정은 상업적 용도로 장애인이 드나들 수 있는 모든 시설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업종이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업체에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소된 업소 측은 법적 대응보다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억지로 합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말했습니다. 또 포브스는 권리보장을 위한 법이지만 일부 변호사들이 장애인을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있는 것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중단 시 뉴욕주에서 발생할 손실액이 연간 5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오바마 케어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지원할 비용이 상당하고 건보료 상승을 일으킨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 폐지로 연방정부의 의료 서비스 지원을 많이 받는 뉴욕주의 피해는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건강보험을 잃는 등 상상하지 못할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